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10가지입니다. 네, 이 오피스텔은요 참 독특한 놈이에요. 원래 이게 업무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취득세, 또 종부세, 또 양도세,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10가지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네. 오피스텔을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할 때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자, 이 말 뜻은 뭐죠? 우리가 1주택자가 또 2년 거주 또는 보유를 하게 되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내가 또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용으로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내 집이 한 채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또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자, 내 집 한 채 있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면 2주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12%가 됩니다. 우리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은 8%, 또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를 사게 되면 12%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세 번째 주택 살 때 취득세가 12%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 오피스텔은요,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요, 오피스텔 우리가 취득세가 4.6%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도 중과 없이 취득세는 4.6%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이 오피스텔을 언제 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 2020년 8월 12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8월 12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은 8%, 또 내가 오피스텔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8월 12일 이후에 두 개를 구입한 상태에서 또 세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2%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답은 이 청약 시는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 받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되나요? 합산이 될까요? 네.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과 토지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법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이요, 1억 원 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네,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가 표준이 1억 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8월 10일 이전에 샀든 또 이후에 샀든 또 지역이 어디든 간에 시가 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예, 오피스텔 분양권입니다.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네, 정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8월 12일 이전에 사든 이후에 사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을 경우 이 취득세,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되지 않아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이제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참 복잡하죠. 지금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가요? 또 새로 매입할 예정이신가요? 자, 이럴 때 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팔 때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